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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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싶다. 굳이 말하고 싶다. 굿말의 울산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뚜벅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시로입니다. 네, 박영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녹음 들어왔는데 이래도 되나요, 땜빵이? 원래 땜빵이 가리지 않고 하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비정규직은 일이 많을수록 좋아하는 법이죠. 네. 땡칠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땡칠차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굳이 시로 말하는 울산 이야기 두 번째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는 수시로님께서 선정을 해 오셨고요. 저희는 이 시를 가지고 울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오다가 수시로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수시로님한테 시를 배우러 오신 또는 시교실에 오신 분이 네. 시는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역시 오늘도 매우 아름답지 않은 시를 시는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그분 때문에 좀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사실 시에 네.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요? 선입견이? 시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 아름다움만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시가 노래하는 세상 시가 노래하는 감성, 시가 갖고 있는 세계를 읽는 눈 이런 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네. 외면하지 않는 아름다운 정신, 이게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치열한 아름다움 뭐 이런 네, 그런 네.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김영랑의 시 같은 아름다운 언어의 나열만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꾸 그게 좀 아름답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만이 아름답다. 뭐 이런 거 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꽃만 아름답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시에 대한 우리의 네. 어떤 선입견,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네. 시를 한번 이제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는 임윤 시인의 막걸리 시험장엔 고갈비가 산다를 선정해 오셨는데요. 일단 우리 땡치린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목과 시인 이름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막걸리 시험장엔 고갈비가 산다. 임윤. 구도심을 통과하는 옥교동 버스 정류장은 늘 북새통이었다. 진흥상가 당구장에 모여 자장면 시키고 담배를 배웠다. 간밤에 사복 경찰이 들이닥쳐 옷도리를 벗겨 문신이 있는 친구를 모조리 잡아 갔단다. 삼청 교육대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후 소식이 끊겼다. 골목 포장마차에서 순대 반 접시에 소주 두어 병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된 젊은 날. 휴교령 내린 학교엔 얼씬도 하지 못했다. 안기부로 끌려간 종석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틀 뒤 입대하는 동대를 위해 골목길 모퉁이 막걸리 시험장으로 모여들었다. 두꺼운 전공 서적이 술값을 떠안았다. 고갈비와 막걸리는 통금 시간을 거부했다. 술 취한 누군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면 막걸리와 고등어뼈에 뒤범벅이 되곤 했다. 통금을 알리는 호루라기에 도망가면서 채복코의 이병 전야를 목청껏 불렀다. 흔들거리는 봄날 그렇게 목이 쉬곤 했었다. 네. 땡치린께서는 이 시가 지금 정확히 거의 1980년의 어느 봄날에 관한 시인데요. 공감을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신 것은 그런 시기는 아니죠. 저는 처음에는 얼핏 읽고 저희 시절이랑 거의 같다. 저는 조금 80년대 후반에 중반에 대학을 갔으니까 조금 늦지만 사회 분위기는 거의 이 분위기여서 이병 전야가 아니고 이병 열차에서 김민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했는데 채백호의 이병 전야가 맞더라고요. 1979년도에. 네. 네. 김민우나 최백호나 다
고색 창연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김민우라는 가수는 잊혀졌고 네. 거의 네. 최백호는 뭐 지금도 나오니까 그렇죠. 이 노래는 약간 고전의 반열에 오른 노래. 그러니까 이병전야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들은 하나하나가 다 낯설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시어들이 지금 이 시를 준비하면서 수시로님은 이 시기에 딱 대학을 다니신 거 아닌가요? 네. 장소만 좀 다르고 네. 서울에서 다니고 이거는 지금 옥교동 버스 정류장 진흥상가 저희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외에 구체적인 장소 외에는 다 똑같죠. 삼천교육대 이야기, 휴교령 이야기, 통금 이야기 뭐 이런 게. 그때 휴교령을 직접 경험하셨죠. 1980년 입학하자마자 시위만 하다가 바로 5월 달부터 휴교령을 해서 9월 달까지인가 계속 놀다가 네. 잠깐 다니는 척하고 2학년이 됐죠.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러시고도 좋은 시절이었네요. 대학생들한테는. 제가 졸업 정원제가 시작하기 졸정제 그 바로 유명한. 전. 81년도 81 학번.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입학만 하면 졸업이 됩니다. 수시로님의 지금 연식이 확인되는 슬픈 순간이네요. 괜찮아요. 뭐 80년대 중반은 저희 다닐 때는 사실은 졸정제였죠. 저도 졸정제 세대인데요. 이 들어가면 그리고 뭐 매일 저희들이 이제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험 거의 안 치고 졸업을 했죠. 네. 졸정제라고 하면 졸업 정원제. 네. 네네. 네. 그래서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한다고 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죠. 그냥 대학에 수를 늘린 네. 학생 수를 늘리는 네, 맞습니다. 수법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하는 학생만 늘린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악수였죠. 악수. 그렇죠. 그 전에는 대학 입학률이 뭐 30%도 안 됐거든요. 음. 근데 졸정제를 하고 하면서 점점점 늘어가지고 80년대 50% 이상 늘고 네. 지금 땡츄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정부 학생들을 늘려놓은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네, 뭐 여기 보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이분은 이렇게 그 시대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젊은 세대가 보면 상당히 나이브하면서 좋았겠다. 뭐 때문에요? 밤새도록 술도 먹고 네. 친구는 잡혀갔는데 자기는 노래나 부르고 놀고 뭐 당구 치고 네. 그 당구 치고. 실내에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그러네요. 네, 근데 약간 포장마차에서 네. 이미훈 시인이 이 시를 좀 비장한 느낌으로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지만 뭔가 네. 낭만적으로 읽기도 하지만 본인은 비장하게 쓴 것 같다고 저는 네. 느꼈는데 이런 시를 언제 쓰셨을까요? 생각하면서 한참 뒤에. 이게 작년에 저희가 골목 시화전 그래서 성남동에서 골목에 관련된 시를 써서 그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골목에서 네네. 길거리에서 거기에 출품하신. 네 했기 때문에 일부러 쓴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2017, 8년, 네네. 2010년대 이후에 접어들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네. 80년을 이런 되돌아보고 분위기로 되돌아보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비장한 느낌과 상당히 알 수 없는 낭만적인 느낌이 섞여 같이 있죠. 섞여 있는 게 네. 그런 이유인가 봐요. 네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대학생인 거잖아요. 지금 이 네. 화자가. 화자가 근데 대학생이 문신이 있는 친구랑 같이 지금 짜장면 이제 당구장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80년의 대학생은 굉장히 그 대학생 자체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지역사회 울산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여러 문화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렸었던가 보다. 왜냐하면 이 80년이나 그 시기라고 하면 대학생과 문신 있는 사람이 같이 완전히 많이 당구장에서 달랐죠.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렇게도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름답게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약간 조금 더 선의를 네,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오늘 이 역할이 이건데 네, 맞아요. 시인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 괜찮습니다. 않아요. 네. 네. 제가 봐서는 이 과거에 한 20년 이상 된
30년이죠. 30년 된 과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섞여 있다. 아, 네, 이분이 이제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네, 시제로는 시제 그 봐서는 1학년인데 네. 두꺼운 전공 서적을 로 했다. 이게 좀 맞지 않거든요. 교양이기 때문에 얇아요. 그리고 거의 다 복사해서 얄팍하게. 그리고 이 안기부로 끌려가거나 입대한다. 보통 1학년 그 들어오자마자 이분은 1학년이 아니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네. 잘 모르지만 자장면을 시키고 담배를 배웠다. 1학년 때 배우지 나이 많아서 담배 배우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읽어본 건 이분이 앞뒤가 안 맞다. 뒤에 봤는데 이 술을 막걸리와 고등어에 뒤범벅이 되어서 쓰러졌다. 이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집에 가서 쓰시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좀 섞여 있다. 뭐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소주랑 막걸리를 섞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에 소주도 나오는데 지금. 근데 제가 아까 미리 얘기하다 고갈비를 그리고 아니 고갈비 네네, 아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고갈비 아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막걸리와 고갈비 먹자. 고갈비는 소주입니다. 아니 이분이 그래서 고갈비를 아시냐고요. 고갈비를 알죠. 뭐가 고갈비예요? 고등어 그 구운 거. 이분도 왜 아셔요. 이러십니까? 아시는구나. 수시로님은 고갈비가 모르십니까? 고등어인 줄 모르셨대요. 아니 고등어인데 왜 아. 뼈만 주지? 갈비니까. 갈비. 그게 왜 나왔느냐? 살은 왜 안 주지? 왜 이렇게 고갈비인지 생각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어원이? 몰라요. 저보다 모르신 것도 꽤 있으시군요. 네. 예, 우리 너무- 보건의료만 아니어도 모르. 네. 예. 너무 의기양양하신데 네, 지금. 고갈비는 왜 고갈비냐면 네. 지금은 고기를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이 아버지 생신 때나 이 제사상 외에는 고기 들 먹을 수 그렇죠.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봤더니 그 고등어로 딱 이렇게 가면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고등어 그게 고갈비란다. 고등어 갈비 뭐 이렇게 해서 왔다는 어원 믿거나 말거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어릴 때는 네. 그 고기를 네. 그 불고기가 아주 특별한 그거 보통은 고기를 요리로 해서 먹는 경우는 드물었죠. 대부분 액체 물에 넣어가지고 막 양을 막 불려서 국으로 끓여. 황호도강이라고. 그렇죠. 네. 소가 장화 신고 강을 건너간다는 황후 도강탕 같은 거를 끓여 먹는 네. 거지. 고기 자체를 쉽게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 고등어를 구워서 고기라고 갈비라고. 갈비라고 부르면서 먹었던 그런 약간 낭만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뼈다귀만 주는 줄 알았어요. 고등어 뼈다귀. 그런데 그 여기 저희는 사실은 저도 뭐 80년대에 대학을 다녀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어색하지 네. 그러니까 낯설다기보다 뭐 네. 익숙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사건들인데 스케치로 우리 어쩌면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네. 일상이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그렇죠. 시를 보면 이제 저는 뭐 지금의 20대의 네. 눈으로 이 시를 보면 정말 네. 알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일 것 같거든요. 이게 마치 장길산의 한 장면처럼 음. 보일까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죠. 일사후퇴 때 막 이런 것처럼. 삼청교육대, 휴교령, 안기부, 막걸리 시음장, 네. 통금 시간 네. 뭐 전부 다 이게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대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사건들이나 그런 풍경이 다 바뀌는 것이어서 수시로님은 이 시를 갖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분들 개인적인 친분. 당연히. 네. 제가 계속 사신 사신 방송. 방송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치 그 장면에 기록을 한 것처럼 기록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시대를 그대로 용어랑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혹시 보시면 네. 그 음주 상황에서 쓰시지 않았는지 그거는 확인 한번. 이분 거의 364일이 음주 상태라. 네, 그러면 제 네. 아까 말이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그렇죠.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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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도 여기 옥교동은 뭐 옥교동이고 버스 중요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능상가가 지금도 있어요. 지능상가 옥상에도 제가 그때 수시로님도 네. 한번 올라가 네. 보셨던 것 같은데 같이 지금 당구장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울산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상가가 비어 있죠. 거의 1층 이쪽 1층과 시장통 2층, 예. 쪽만 좀 열려 있고 나머지는 네.
거의. 그래서 그것이 아, 굉장히 공실로 있다. 예, 예.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것이 중앙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이 위에 올라가면 아파트가 그 아파트 베란다에 화단이 있는 그런 멋진 건물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 도시 재생을 할 때 도시 재생이 단순히 이제 공간만 새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그렇죠. 입힐 것인가인데 네, 이런 네. 이 시인의 이런 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울산에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게 지능상가 앞에 네. 걸릴 만한 시죠. 네, 그 과거가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과거를 회상시켜주고 끊임없이 그 의미를 되새겨줄 수 있는 네. 이런 거기에서 부분.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고 이분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좀 너무 좋은 말 상투적이지 같다.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좋은 상투적인 말. 이게 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도 이런 말 할 줄 안다. 근데 예전에 그 술 먹고 그 술값이 없어가지고 뭘 맡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공 서적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땡칠님은 뭐 맡겨보셨어요? 참고로 전공 서적은 두껍고 그게 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받지 않죠. 전공 서적은 거의 그 개인적으로 아주 울산에서는 받았는지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아는 면에 받았지 신뢰가- 않았을까요? 그 아시는 분이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 면에 아니 이분이 잘 아까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공 서적을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 시계를 같이 맡긴 거죠. 주민등록증 옛날에 맡겼었어요. 예전에는 시계에 네. 맡기셨고 시계를 주로 학생증, 맡겼죠. 주민등록증 네. 이런 예전에는 거 같이 학생증이 맡겨요. 귀했습니다. 네, 그죠? 네. 학생증. 네, 저도 학생증. 학생증 맡겨봤네요. 맞아요. 수시로님은 뭐 맡겨보셨어요? 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뭐. 돈이 없으면 술집에 안 가셨나요? 네, 고갈비를 굳이 알 아니면은 필요가 없는데 전화만 하면 친구들이 와서 내고 어. 갔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고갈비를 알 필요 없는 것이 갈비를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근데 전화가 집에 없는 집도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배경이 계급이 달라서 계급이 다르다 그죠? 우리가 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네. 제가 졸정제 전에 대학을 다닌 아. 30% 안에 여자 특히 여자는 30%도 안 되죠. 훨씬 그러니까 적죠. 여자였기 때문에 저랑 아는 친구들이 모두 집안에 기본적으로 전화는 있죠. 거의 뭐 아. 제가 알고 있는 저 밖에 네. 휴대폰 하시는 저분이랑 나이나 뭐 집안 배경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에 쓴 시고 자기가 회상하는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 자신도 어떤 걸 회상하라고 할 때 보통 강렬한 시기를 회상하잖아요. 또 강렬한 기억을 어떤 사건을 회상하는데 네. 이분에게는 20대의 이 어떤 풍경이라고 네. 하는 게 울산과 겹쳐 있고 그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었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울산의 특성은 별로 잘 안 드러나는 예, 뭐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옥교동과 이 지능상가만 빼버리면 그 똑같죠. 시대의 네. 일반적인 상황. 어느 도시의 네. 네. 뒷골목에 가도 이런 풍경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좀 부러운 게 네. 제가 성남동을 다닐 때는 이런 그렇죠. 시간에 겹쳐진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굉장히 아낄 것 같아요. 그 장소를. 그렇죠. 예. 겹쳐져 있는 그 숱한 기억들 속을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울산의 골목길, 울산의 원도심을 갔을 때 그 시기에 이 도시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네. 또는 그 뒷시기라도 자기의 어떤 20대, 30대가 그 장소에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울산을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변하지 한국 사회에서는 네. 다른 도시들 이른바 잘 나간다는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렇죠. 울산은 그런 네.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도시잖아요. 네, 네. 길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뭐 그대로 살아 있죠. 100년 전의 길도 그대로 남아 네, 있는 그거 도시니까 그 무슨 길? 성안길? 뭐 지금은 네. 그 이른바 이제 그 장터거리라고 네. 하는 시계탑 사거리의 그 네, 길이라던가 문화의 거리의 그 길들이 다 100년 이상 된 길들이고 그대로 그러니까요.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소중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울산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는. 예. 예. 저는 이거 바꾸자고요. 다른 시로 지루하세요. 아니, 네, 80년대 우리 그 초반. 이제 네. 넘어갑시다. 네, 너무 네. 상팔년도 아니고 네. 너무 네. 과거에서. 네, 네. 허우적대지 자, 그러면 말고 네. 이제. 21세기에 네.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입니다. 에 대한 시가 네. 그다음 시인데 이 시는 수시로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낯선 장소 강현숙. 거울 속에 움직이는 시체들이 들어있다. 칸나인지 백합인지 이름을 지운 꽃들이 피어있다. 파인애플의 푸른 꼭지는 빳빳하고 바나나가 탱탱하다. 거울 밖에서는 소쿠리에 담긴 과일들이 시들시들해져가고 그녀는 팬티가 늘 지저분하다고 고민을 하며 지나친 아부를 하던 그는 매일 술에 취한다. 그의 말들이 간혹 거칠어질 것이다. 거울 속에서 거울 밖으로 너는 넘나들며 섞여든다. 꿈만 꾸면 부엌은 어질러져 있고 보이지 않는 얼굴의 머리채를 뜯으려 하며 힘껏 달리며 도망치는 중이다. 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몸이 제 몸속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푸른 벌판이었으면 달릴 때마다 발자국 뒤로 화려한 꽃들이 피는 그런 곳이기를. 거울 속에 박제된 꽃들이 피어 있다. 발 없는 꽃들이 얼어붙자 거울 밖에서 말들이 굳어간다. 거울 속과 밖을 구분하는 일이 삭막하다. 내려야 할 결론이란 늘 미루어지고 있을 뿐 모두가 다른 장소에 서 있다. 낯선 장소에 가 있다. 이게 그냥 보면은 제목이 낯선 어떤 장소인데 실은 이분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옥교동에서 네. 어떤 유리창 안에서 이런 풍경을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런 유리창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고갈비와 시음장이 있던 30년 전의 장소를 지금 2017년도에 같은 장소에서 유리창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이분은 나이가 젊으신 나이가 한 이분하고 비슷하죠? 비교하면 네 비슷하죠. 한 대여섯 살 네. 적은 나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시랑 그 경험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다르지는 크게 않죠. 다르지 않은. 네. 근데 지금의 시각으로 본 거죠. 저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시도 약간 네, 아까 젊은 시를 쓰는 거 같죠. 그분보다는 느낌이 조금 네. 더 이렇게 현대적이라는 느낌 좀 네. 들고. 네. 이분이 거울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바깥 세상도 그렇지만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이미지 거울이라고 하는 유리창이라고 하지 않고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약국을 해서 약국 바깥으로 향하는 데가 전면이 다 유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안에 종종 들어가 앉아 있어 보면 마치 거울 유리창이지만 그걸 거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바깥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 소리가 일단 없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결국 그러면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기 내면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거울이라는 그 단어와 꿈. 네. 이 부분이 둘 다 비슷한 거죠, 그죠? 자기가 같으면서 다른. 그렇죠. 네. 이제 유리창 너머의 세상과 자기 안에 있는 또 들어간 자기 안의 세상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서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깥에서 비춰지냐, 안에서 비춰지냐. 어쨌든 그 추억을 네. 이렇게 근저 올려서 아까 지었던 그 시에 비하면 그때는 처절했지만 뭔가 낭만적이기도 하고 네, 네. 뭐 그랬던 것에 비하면 이 시는 정말 서늘하다 그죠? 왜 서늘하게 느껴지세요? 뭔가 그 직면하게 되면 네.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 어떤 현실을 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바깥 세계를 정말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네. 정말 봄날 날씨 좋아, 겨울 비가 내려서 좋아,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아까 네.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시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바로 보기가 이 시를 읽으면 아까 시는 읽으면
기분이 좋았는데 이 시는 읽으면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좀 읽을 수밖에 없. 저는 이 시인이 네. 내려야 할 결론을 미루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 계속 그 정도로. 결론을 미루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떤 그 이분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나 이 울산의 도시의 풍경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차갑고 뭐랄까 좀 마치 박제된 어떤 시들어가는 꽃처럼 또는 그 어떤 시들어가는 과일처럼 뭐 그런 이미지구나라는 전시되어 있는 어떤 앞에 시에 것이. 있는 뜨거움과 교감에 네. 비해서 여기는 어떤 차단된 상태를 네.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면이 이 두 시에 각각 극단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추억을 얘기하고 울산의 그 토박이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울산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들이 막 갈피 네. 스며 있는 곳이라면 사실 이주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울산은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네. 사귀고 싶지 않고 알 수 없고 둥둥 떠다니고 네.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얽힌 게 없는 네. 장소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하면 네. 임윤 이분은 이제 술을 아주 좋아하시고 항상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낭만적으로 좀 이렇게 세상 시를 쓰실 것 같고 이분은 어떤가요? 삶이 물론 저도 그렇지만 약국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네. 있으면 참 답답하고 이렇게 네. 침울해지고 나는 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기계적이고 본능적으로 일을 할 수 네. 있는데 이분의 평소의 그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시인과 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성립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건드려야 하는지 네네. 아닌지. 근데 보통은 그 아니, 시인과 뭐 시가 네. 일치된다고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종 시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인간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작가와 작품의 관계가 네. 많은 작가들은 저와는 다른 겁니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작품을 보기 위해서 작가론을 연구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겉에서 보는 거와 내면은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이분은 혹시 기본적으로- 건강연대 회원 아니에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매우 뜨겁고 술을 좋아하고 잘 놀고 그런데 이런 시를 쓰죠. 이런 서늘한 내면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하죠. 겉으로만 봐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그럼 시인들은 이렇게 시를 쓸 때 좀 자기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자기의 시가 너무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좀 저어되지 않나요? 끓여지지 않나요? 걱정을 상관없어요. 아니죠. 걱정을 하는데 네. 예술의 세계에서는 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하진 않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틀에 박힌 걸 똑같은 걸 하죠. 예의 바른 언어와 아름다운 시어를 아름다운 시어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시인들은 어떤 본인 시에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나요? 일관성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시만 보면 누구 건지 알죠. 지금 어쨌든 그 임윤 시인의 시는 스토리가 있고 추억이 네. 있는 장소고요. 울산이 네. 이분의 네. 시에 드러난 울산은 네. 가연숙 시인의 울산은 낯선 장소네요. 낯선 장소고 서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죠.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시를 보면 그 이렇게 강현숙 이분 시도 사실은 그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울산의 어떤 장소라는 네. 게 전혀 이해가 알 되지 수가 없죠. 네. 네. 이걸 울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장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울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울산이 뭐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특별함은 내가 살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할 수 있죠. 저는 울산에 대해서 뭐 산업도시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울산 어느 구석에선가는 이런 시인들이 살아서 숨을 쉬면서 이런 시를 쓰고 고민을 하고 그 골목을 지나가는 동안 이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층을 넓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나가다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아 저분은 시상을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분의 눈에 비친 우리는 네. 박제된 꽃들 같이 말들을 굳혀가면서 지나가고 있는 저는 거죠. 여기처럼 탱탱한 바나나인가 아니면 시들시들한 과일인가. 그렇죠. 칸나인지 백합인지 네. 이름은 지우고 있지 않나. 그러면 길 갈 때 항상 제가 좀 바른 자세를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울산이라는 도시도 많은 도시들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다양한 얼굴들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그러면 저희가 이 굉장히 이야기가 있고 고소한 고갈비 냄새가 나는 시와 네. 시들시들한 과일과 꽃들이 얼어가고 있는 네. 이 낯선 장소라는 두 시를 읽는 것으로 오늘 저희 울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